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클리닉 현세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예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 주제로 영상 올린 게 딱 3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좋은 제품을 고르는 요령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편강률 키즈앤베이비 촉촉 선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기도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라고 하는 예전 영상에도 제가 언급했던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동안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신라메이트 같은 대표적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퇴출되다시피 해 있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인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른 자외선 차단제도 이 성분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강하고, 특히 지금 9개 정도 제품 중에서 이 편강률만 이 성분이 들어있을 만큼 사실 거의 안 쓰는 성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할 때 무기자차로 부르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직접적인 물리적 반사를 통해서 햇빛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잖아요. 그에 반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일단 흡수를 시키는 거죠. 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빛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함으로써 어린아이에게서 성조숙 일으킬 수 있고 어른에게도 여러 가지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래서 요새 많이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안 쓰게 된 배경에는요, 팔라우 같은, 그리고 대표적 하와이 해양 관광 자원이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들에서 이 산호초의 백화현상 들어보셨죠?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아예 생명이 사라져버린 게 느껴지는 그런 색으로 변해버린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성분인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사용 자체를 금지해버린 게 불과 한 4, 5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2020년 1월부터 전면 이렇게 규제 조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된 거고, 기업에 있어서 이런 성분들을 거의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비단 해양 생태계만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눈에 지금 딱 드러나지 않을 뿐 몸에 어떤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을 것인지 짐작을 해주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성분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출시키는 걸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새 이제 20, 30대 암, 특히 유방암 많이 는 거 아시잖아요. 꼭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분비 교란 물질과 유해 물질에 노출된 축적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뿐 아니라 지금 호모살레이트,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비롯해서 총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만 5가지가 들어있는데, 키즈라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이비,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생후 6개월 돌 이런 애들한테 이런 성분 안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품이 일리온 저자극 이시워시 선크림. 이 제품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는 거의 안 쓰는 분위기고요. 그걸 대신하는 게 디에틸아미노 하이드록실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 그러니까 DHHB라고 불러요, 약어로. 이게 지금 거의 대세예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으로. 이게 신라메이트보다 낫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자체가 써도 된다, 그거는 결코 아닌 거예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는 개념 자체가 내분비 교란 물질로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호모살레이트,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제 화학적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스텔라 베리 하이 프로텍션 선 로션도 거의 비슷해요. DHHB 성분 있고요. 무기자차 성분으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사용한 것도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테니컬 테라피 베이비 워셔블 선밀크,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주류인 성분을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이거 안전한 제품이다. 그럼 무기자차로 검색하면 이 제품이 뜹니다. 딱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DHHB도 없고 시나메이트도 없고 호모살레이트도 없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는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구조 모양도 아주 유사한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에요. 원래 역할은 자외선 차단제 용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이걸 추가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도 높이고 또 지속력이 우수해지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체적으로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하나 쓰고 이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 하나 쓰는 게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 시장에 좀 트렌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를 사생에만 유효하는 사용 금지하라. 그리고 임산부 마지막 3개월에는 안 되는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뒤에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것도 어린이한테는 사실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제품들이 비슷해요. 이 그린핑거도 이제 되게 많이들 쓰는 제품인데 지금 말씀드린 보테니컬 테라피랑 거의 유사하고요. 궁중비치 또 똑같이 징크 옥사이드 또는 티타늄 옥사이드 쓰고 그 위에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라고 쓴 비슷한 주류가 되는 제품이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감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아주 나쁜 성분은 없는 편인 거죠. 사실 시나메이트도 없고 호모살레이트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인 여성분들은 아까 이런 제품까지는 진짜 아닌 거고 이 제품만이라도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이렇게 허옇게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그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몸에 바디 벌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제품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제품 나왔는데 3년 전과 비슷한 점은 역시 이렇게 딱 마음에 들고 추천할 만한 제품은 여전히 적어요. 제가 예전에는 제로이드의 마일드선 선크림이라고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단종이 된 것 같고요. 피조길 아예 그냥 성분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밖에 없어서 오늘 추천하지 않고요. 이 오가베베라고 하는 무기자차 선크림, 이름에 무기자차라고 아예 이제 대놓고 말을 했는데 사실 맞아요. 이 제품은 다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아예 없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선스크린 역할도 잘할 거고 몸에 유해한 물질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라벤더 오일이 있어요. 라벤더 오일.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발림성과 이렇게 보존력을 높이지 못하는 대신 여러 가지 허브 오일로 사용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라벤더 오일까지 없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토팜이 이제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어떤 분이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징크 옥사이드만 있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틸옥틸 살리실레이트마저 없고요. 라벤더도 없어요. 여러 가지 좀 추출물이나 이런 것 식물성 오일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발림성을 좀 높이려고 한 흔적이 보이고요. 제가 써봤는데 많이 불편해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제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편리함이 내 좋음의 기준이야. 나는 건강이 내 좋음의 기준이야.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음의 기준이 건강이라면 그냥 불편함을 이제 내 지갑에서 쓰겠다. 이런 이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그리고 몽디에스 제품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3년 전에는 몽디에스 제품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구입은 안 했지만 크림 제형으로 나 있는 것은 3년 전과 거의 성분의 변화가 없어요. 징크 옥사이드 그리고 아주 이제 좋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있고 화학적 성분은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도. 근데 그때도 제가 라벤더 오일이 있는 게 애석하다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벤더 추출물이라는 단어로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좋을 것 같고요. 나무랄 데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쓰고 계시다면은 소량 라벤더 있는 것 때문에 쓰던 거 중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스틱과 선 쿠션은 조금 우려할 만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선 쿠션, 선 스틱은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몽디에스 선크림은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렵겠지만 조금 끝에 단어만이라도 기억해서 이런 성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좀 주의하시고, 또 무기자차라고 검색했다고 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